안녕하세요. 성공 인생 후반전 이웃입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고 그 변화 앞에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1년부터 시작되어진 베이비 부모들의 퇴직이 바로 그 현상인데요. 2020년까지 약 714만 명이 퇴직을 한다고 합니다. 2차 베이비 부모까지 1970년생까지 합친다면 약 1,000만 명이 퇴직을 하거나 이직을 하는 시대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인구 사회학적인 변화들이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실질적으로 한국 사회의 희망 은퇴 연령은 65.5세입니다. 그런데 실제 퇴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55세에서 60세 사이라고 합니다. 직장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평균 퇴직 연령은 48.2세라고 하니까 그 차이는 참 크죠. 직장 속에서 30대가 되어지면 한번 가뭄 태풍에 휘말립니다. 그리고 40대 후반에 가서 또 한 번의 그 인생의 폭풍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 후에 생존하면 50대 중반이 되었을 때까지 직장에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직장 문화 속에서 50대가 넘으면 직장이 원하는 대로 움직인다고 하죠. 참으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한 가정에 자녀들을 셋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이 한자를 막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이 아들이 집에 돌아와서 한자를 자랑하기 위해서 달력을 보며 요일을 읽었습니다. 월, 화, 수, 목, 김, 토, 일. 그러자 둘째가 보면서 야, 그건 김이 아니라 금이야, 금. 잘 봐. 월, 화, 수, 목, 금, 사, 일. 알았어? 첫째가 보더니 야, 그건 사가 아니라 토야, 토. 잘 봐. 그리고 요일은 좀 빨리 읽어야지. 창피하지 않니? 월, 화, 수, 목, 금, 토, 왈. 그러자 그걸 보고 있던 아버지가 그럽니다. 야, 이 녀석들아, 공부 좀 해, 공부. 공부해서는 안 주냐? 야, 가서 왕편 좀 가져와봐, 왕편. 아버지도 아들도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을 요즘에 헷갈리제이션 하우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자녀들도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꿈꿔야 할지 어느 누구도 방향을 잡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지금 잘 준비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조차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3권의 책을 쓴다고 합니다. 과거라는 책은요, 이미 쓰여져 있고요. 그리고 현재라는 책은 지금 쓰여지는 책이고 미래라는 책은 앞으로 쓰여질 책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라보고는 살 수 없습니다. 현재를 통하여 미래라는 책을 쓰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이 현재가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책으로 잘 쓰여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많은 인생의 모습들 여러분들은 점검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위해서 살았을 것이고 누군가 의해서 살아온 인생이 지금까지의 인생일 것입니다. 그러나 40 이후의 30년, 인생의 후반전은 내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40, 50대를 아플 수도 없는 마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60년대에 태어나서 인생의 많은 경난기와 그리고 사회 변화를 몸으로 경험했던 세대가 바로 베이비 부모들입니다. 경제 발전과 함께 집 밖으로 나간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가족 없이 홀로 놀며 스스로 성장해왔던 세대. 그러면서 또 유신 시대를 경험했고요. 그리고 또한 IT 시대의 변화의 선봉장 역할을 했던 번영의 시대를 경험했던 세대들도 바로 베이비 부모들이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는 지난 50년 동안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많은 변화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세계에서는 한국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 50년 동안 얼마나 우리가 변화했고 얼마나 잘 살게 됐는지 스스로 모르는 나라. 그리고 세상에서 유일하게 일본을 무시하곤 하는 나라가 한국 사회라는 우스운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이 40, 50대들은 이제 변화의 주역이었고 역사의 주인공이었던 그들이 이 변화의 흐름 앞에서 이제 변방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들을 사회는 자연스럽게 이제
밖으로 내어몰고 있는데 그들은 전혀 준비되어져 있지 않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 아내와 함께 맞벌이 가정을 이루고 한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은 것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부모님들께서 나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공부해라 해서 공부를 많이 시키려고 애를 썼던, 그래서 부모님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았던 세대가 바로 베이비 부머 세대죠. 우리 부모님들은 소를 팔아서 공부를 시키셨고요. 밭에서 나는 고추를 팔아서 공부를 시키셨고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자신들의 희생을 하면서 우리를 성장시키셨습니다. 나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해서 우리는 부모님과 다른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의 바람대로 성장한 우리는 지금 또다시 부모님보다 더 심한 일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그 경쟁에 지친 나머지 너희들은 나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나보다 더 고단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 마음의 불편함이 자녀들의 교육에 집중하는 세대가 되어졌습니다. 부모님들은 소는 팔지 않았고 송아지를 팔아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고추는 팔았지만 밭은 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베이비 부모 세대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녀 교육에 모든 것들을 다 올인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품위 유지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자녀 하나 유학 보내면 자신의 인생 모두가 저당 잡힌 것처럼 모든 것들을 거의 다 쏟아붓고 기러기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러기 아빠 중에 행복한 기러기는 없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를 부르며 성장한 세대가 베이비 부모 세대입니다. 근데 요즘은 내 인생은 자녀에게 저당 잡힌 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요즘 베이비 부모들이죠. 요즘 베이비 부모들입니다. 편리한 것을 얻기 위하여 평안을 잃어버리고 직장에 일 중독자로 살아가는 세대. 그러나 그들에게는 자녀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었고 집 한 칸 장만하기 위하여 인생을 급급하며 살아왔고 그리고 이제는 인생의 미래를 위하여 무엇 하나 준비할 것이 없는, 그래서 마치 빈 울타리만 남아있는 인생이 바로 이 베이비 부모입니다. 가시고기처럼 자녀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줘 버리고 이제 쓸쓸하게 자신의 인생을 돌볼 겨를이 없는 세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후반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은퇴를 맞이합니다. 직장 생활 속에서 은퇴란 무엇일까요? 낯선 세계로 떠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남자들은 명함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저에게도 명함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명함 케이스에 있는 이 명함이 바로 제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명함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퇴직과 함께 어느 날 자신의 존재가 잊혀진 듯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남성들은 여기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또 하나, 이 삶의 전환 속에서 남성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전혀 준비되지 않았던 세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회 속에서는 전문가였고 탁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능력자였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 돌아온 집에서 남편들은 미숙합니다. 미적응하였습니다. 아내들과 함께 대화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직장 속에서 회의하는 것은 능수능란했지만 가정에서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는 법 알 수 없었습니다. 집에서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서 이런 낯선 세계로의 방황이 시작되어지는 것이 바로 남자들의 은퇴였고 인생의 전환이었습니다. 한 남편이 퇴직하고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몸이 불편해지면서 심장마비가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동네 병원에 급하게 데리고 와서 치료를 하고 심전도를 하는데 이 심전도 기계가 고장이 난 겁니다. 고장이 났는데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도 대보지 않고 이 고장난 기계에 판독을 하시면서 사망을 선언하신 겁니다. 오늘 기력의 남편은 사망하셨습니다 하고 사망 선고를 하는 거예요.
나는 죽지 않았는데 심전도 기계가 고장이 났고 뚜 하면서 더 움직이지 않자 이 돌팔이 의사는 사망을 선고하고 있는 겁니다. 답답한 이 광경을 누워서 눈 감고 듣고 있었던 이 남편은 아내를 쿡쿡 찌르면서 얘기했습니다. 여보, 나 살았어. 그랬더니 그 아내가 남편을 휙 뒤집어 놓으면서 그러더래요. 의사 선생님 말 들어! 여러분, 우리의 가정 속에서 은퇴하고 돌아온 남편의 자리가 참 가슴 아픈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내는 남편과 함께 새끼 밥을 먹는 것이 불편해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가족과 함께 해본 그 시간들의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은퇴하고 돌아온 남편은 가정 안에서도 머물 자리가 없게 됩니다. 집안의 자녀들의 방을 열고 들어가 보지만 몇 분 안 되어서 겸연쩍어 그 방을 빠져나올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대기업의 자회사 사장까지 경험하신 분이 은퇴하면서 본인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나는 많은 돈을 모아놨으니까 풍요로운 은퇴 생활을 할 수 있을 거야. 행복할 거야. 그런데 자신이 겪은 그 어려움들은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차고 있었던 완장을 집에서는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 이거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라고 했던 그런 식의 언어들은 집에서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모아놓으면 은퇴 생활이 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삶의 방식, 관계의 방식이 은퇴 이후에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베이비 부모들 이제 1,000만 명이 퇴직을 하거나 이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는 길이 없는 세대입니다. 어느 누구도 걸어가 본 길이 아닌 내가 어느 누구도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을 나 혼자 먼저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산 앞에 서 있을 때 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간 오솔길이라도 있다면 그 길을 따라서 갈 수 있을 텐데 아무도 그 길을 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알아서 가야 하는 세대, 누구도 나에게 말해주지 못하는 세대가 바로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고 그들의 퇴직은 그래서 갑갑하기만 합니다. 은퇴 이후에 밥값을 계산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5,000원씩 한 끼를 계산해 보니까 3억 5천을 벌어놓아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3억 5천 통장에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난 밥 안 먹을 거야. 난 만두 좋아해서 만두 먹을 거야. 그랬더니 만두값만 해도 1억 5천이랍니다. 계산이 안 되는 은퇴 생활이죠. 지나온 생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벌어놓고 쌓아두어서 자녀 교육시키고 생활했나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생활하다가 보면 그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숫자들이 우리의 인생을 기죽이고 우리의 노후를 불안한 미래로 예측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갑니다. 우리의 평균 연령이 1960년대는 52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에는 80.5세, 이제는 86세, 87세, 또 새로운 신약 개발과 함께 120세를 바라보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길고 긴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노후는 잘 준비되고 있는가라고 물어봤더니 10명 중에 7명은 노후를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약 3명 정도만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후를 준비하고 있지 못하는 7명에게 물어봤더니 자녀들이 내 노후를 책임져 줄 것이다. 또 여력이 없어서 도저히 할 수 없다. 아니, 해보려고 생각 중이다. 결국 7명은 준비할 수 없는 노후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이비 부모 세대는 퇴직금이 없습니다. 퇴직 이후 6개월이면 신용불량에 들어갈 정도로 쌓아둔 돈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직장을 준비할 만큼 여력 있게 인생을 살아온 여유가 있는 세대도 아니었습니다. 집과 직장, 직장에서 퇴근하면서 이야기했다고 그러죠. 집에 좀 잠깐 다녀올게. 옛날에는 여러분 회사 갔다 올게 갔다 왔던 사람들이
직장에서 집에 좀 갔다 올게. 가서 씻고 옷 입고 다시 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해왔는데 우리들에게는 남은 것이 별로 없는 세대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삶의 현실들을 안타까워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불평스럽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후반전을 준비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40 이후의 30년,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운 발걸음이 될 것이고 한숨 속에서 주저앉고 싶은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윌리엄 세들러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40 이후 30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연구한 서드 에이지 연구 전문가입니다. 미국에 직접 가서 그를 만나 그와 함께 이야기하고 그와 함께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참여해 보았습니다. 근데 한국의 40대와 미국의 40대는 너무 달랐고 은퇴 이후에 주어지는 그들의 삶은 우리의 현실과 너무 많이 달랐습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세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세대지만 이 40 이후 30년, 우리의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한번 세대를 구분하며 보려고 합니다. 40 이후 30년을 연구한 윌리엄 서델러는 인생을 4단계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4단계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퍼스테이지 제1연령기에 해당하는데요. 이 연령기는 바로 20세까지 청년기 1차 성정으로서 배우는 단계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연령기인 세컨드 에이지는 바로 생산성과 정착인데요. 이때에는 본인이 공부와 그 다음에 가정을 형성하고 사회에 참여하는 일들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40 이후 30년, 바로 이 서드 에이지 제3년기인데요. 이때에는 가장 긴 인생의 시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바로 2차 성장을 통해서 의미 있는 삶으로 전환하는 성장의 기회, 바로 서드 에이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의 40대들은 이제 40 이후 30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준비할 때 우리는 폴스 에이지에 해당하는 성공적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40 이후 30년을 어떻게 보내는가? 바로 지금부터 준비하고 지금부터 서서히 노력해 간다면 우리의 노후는 30년, 40년, 50년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성공적 노후라는 말을 쓰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윌리엄 세들러는 바로 이러한 3연령기를 잘 보내기 위하여 6개의 중요한 원칙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중년기의 정체성 확립하기입니다.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일과 여가 활동의 조화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일만 해왔던 세대라고 한다면 어떻게 쉬고 어떻게 일하면서 일과 여가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에 대한 배려와 타인에 대한 배려를 좋아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오늘 하루 동안 어떤 배려를 하십니까?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아침도 제대로 못 먹고 직장으로 달려갑니다. 직장에 달려가 바로 일을 하면 괜찮은데 토플, 토익 점수를 위해서 학원으로 달려갔던 경험도 참 많으시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어떤 배려를 하십니까? 오늘 한 잔, 내가 마시는 커피 한 잔, 또 내가 먹는 점심,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드시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한 작은 배려들이 필요합니다. 인생은 자기를 격려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살아왔다면 40 이후의 삶은 서서히 자기 자신을 위한 배려와 격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또 한 가지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용감한 현실주의와 낙관주의의 조화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장애물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칼 힐트너가 얘기했듯이 극복하든지 굴복하든지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용감한 현실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들을 뛰어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에게는 한 가지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내일은 좋아질 거야. 내일은 더 나은 미래가 될 거야 라는 낙관주의로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현실을 기초한 낙관주의가 마흔 이후의 삶을 결정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진지한 성찰과 과감한 실행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마흔의 인생은 연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리허설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다시 반복해 살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항상 현재일 뿐이고 미래는 항상 미래일 뿐이고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실패할 수 없는 시기가 바로 마흔 이후의 삶입니다.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과감하게 실행해야 될 때 우리는 선택하고 떠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개인의 자유와 친밀한 관계의 조화입니다. 성공적 노후를 연구한 조지 베일런트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행복한 인생에 대해서 친구와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오늘 몇 번의 전화를 받으실 수 있을까요? 어제 여러분 몇 사람과 대화했고 몇 분에게서 전화통화를 했습니까? 몇 분과 전화통화를 하셨습니까? 몇 분과 전화통화를 하셨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들은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수도 있고 불행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친구들과 좋은 관계, 가족들과 좋은 관계는 바로 행복한 인생을 결정짓는 가장 귀중한 변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많은 부분 속에서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출근을 준비하십니까?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을 위한 준비는 필요 없다고요.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더 급하다고요. 그렇다면 오늘 출근하시면서 내 인생의 미래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인생을 잘 살아가는 방법은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도 앞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될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의 몸의 구조를 놓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 눈이 여기에 있을까? 우리는 눈을 땅바닥을 보고 가지 않습니다. 땅바닥에 무엇이 있는지, 돌이 있는지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에 작은 장애물이 있으면 그건 쉽게 건너가죠. 우리의 눈은 적당히 앞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40, 그 40대, 50대를 살아가면서 현실에 기초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의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플 수도 없는 40, 정말 힘겹기 때문에 벗어버리고 싶은 인생의 짐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40 이후의 인생의 후반전을 아플 수도 없는 40을 더 아프고 힘든 인생의 후반전으로 만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살아왔다면 40 이후의 인생의 후반전은 희망과 감사, 자기 격려로 가득 찬 의미 있는 인생을 열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시작되어집니다. 오늘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선물을 오늘 하루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바로 인생의 후반전의 출발점은 먼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즐겁게 살아가는 일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순간순간들을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나의 가치를 내 스스로 나의 격려로 삼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획득과 성장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인생을 위한 자기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많은 이야기들, 많은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것들을 정리하고 인생의 후반전을 성공으로 열어갈 수 있는 준비, 바로 그것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오늘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는가가 하루를 다르게 만들죠. 오늘 하루부터 나의 삶의 의미 있는 하루로 만드시고 내 인생의 후반전을 힘차게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